보통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그냥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중소도시가 요즘에는 덜 올랐다, 또는 중소도시에 1억 미만 아파트가 많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사실상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중소도시에서도 네. 가장 나은 인구 규모가 크고 1억 미만 아파트 입지가 양호한 곳을 선택해야죠. 저는 예를 들면은 거제 석 달, 넉 달 정도 전에 대부분 1억 미만이 석 달, 넉 달 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 좀 올랐거든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전세를 못 빼가지고 다들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굳이 그 시간, 그때 석 달, 넉 달 전에 막 거제까지 내려가야 되나? 더 상급지에 할 곳이 있는데, 그래서 같은 값이면 서울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같은 값이면 인구 규모가 큰 것부터 선택해서 여기가 이제 속된 말로 털렸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밑의 도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중소도시 중에 여기가 괜찮네 라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지금 관심을 두는 지역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광역시급이세요? 중소도시급이세요? 저는 최근에 투자한 것은 광역시도 있고 중소도시도 있죠. 자, 그러면 중소도시라면 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다? 저는 시세 차익행보다는 1억 미만 제재될 곳. 제재될 곳에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1억 미만 쪽으로 집중한다. 네네. 집중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네요. 어느 정도는 샀지만 뭐 몇십 채를 산다든지, 사실 1억 미만은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10채 정도 사는 거는 금방금방 삽니다. 2천만 원 투자금으로 10채면 한 2억 정도면 이렇게 사니까.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사진 않았어요. 지금은 저도 이제 정부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적당히 샀죠. 네. 자, 지금까지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흘러오다 보니까 광역시급과 그 다음에 중소도시급 얘기가 살짝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는 트렌드가 계속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2억에서 3억짜리로 갈 거다. 흐름이 약간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그렇게 가야죠. 그럼 그 흐름이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은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오거나 또는 먹을 게 없거나, 다 올라버렸거나. 예, 그랬을 때는 2, 3억대의 아파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왕이면 또 광역시급에서, 그렇죠. 예,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네. 매매가격과 전세가율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2억 쪽으로 매매가격 2억대에 만약에 사람이 붙는다고 하면은 거의 매매 전세가격 딱 붙일 수 있는 곳. 취득세 중과 12%. 이것을 투자금으로 그냥 생각하게끔 되는 곳부터 먼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갭 차이가 굉장히 적은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 인구 규모가 많은 도시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그 투자의 흐름은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베이스는 또 전세 갭을 끼는 갭 투자인 거잖아요. 갭 투자지만 꼭 갭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사는요, 갭이 작은 곳. 약간 지금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좀 불안한 면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투자금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투자금이 작아지면 투자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부담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갭이 아주 작은 곳 쪽으로 볼 거고요. 그럼 2억, 3억 놓고 보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를 내면은 2억대가 훨씬 부담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를 선택하는 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까는 1억, 초기 제재 1억 미만 될 거였잖아요. 초기 제재 또 2억 정도 선에서 취득세는 12% 내겠다는 거죠. 이제 2억 선에서 되는 물건들, 제재 마찬가지로 제재될 것들 또 보기 시작하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방장률 얘기할 때 이제 지방장을 아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전세가율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제가 KB에서 보게 되면 거의 한 7, 80% 정도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뭐 거의 붙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붙었다라고 그 표현하신 그 퍼센테이지가 매매가 대비 한 전세가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소액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렇게 물건 보시면 전세가를 표시되는 게 80에서 90% 정도 나와줘야 돼요. 80에서 90% 나와주는 것이 조금 더 핵심이다. 그러면 넉 달 뒤에 잔금이다. 길게 뽑으면 6개월 뒤에 잔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6개월 동안 전세 가격이 올라와서 거의 투자금이 없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붙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8, 90% 정도? 근데 지방에서 아파트 찍어보다 보면 전세가율 100%인 것도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딱 클릭하면은 네이버 부동산에 딱 클릭해서 전세가율을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뭐 1층 매매 가격을 넘은 전세 가격 이런 건 100% 넘어 나오잖아요. 90몇 % 나오는 단지들 엄청 많다.
대부분이 그렇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법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얘기도 잠깐 네네.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얘기도 했고, 또 아까는 시장의 흐름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네, 분양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방 분양권 시장에 대해서도 분양권은 조금 다르잖아요. 분양권 네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또 본인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수도권에 사실 미분양 찾아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입지 괜찮은 것들은 당연히 더 어렵고. 지방으로 내려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분양권들은 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대구 같은 곳은 지금 시장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그 입주 물량이 많은 것 때문에 지금 심리가 좀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곳은 지금 줍줍 막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곳들은 무주택자에게는, 사시는 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지방으로 그냥 아예 뭐 거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거제도 이런 쪽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분양권이 처음에 프리미엄이 없거나 아주 저렴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선별은 잘 하셔야 돼요. 선별은 잘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입지가 제일 괜찮고 그 지역이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분양권 하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금이 있는데 다주택이라서 종부세라든지 뭐 이런 게 부담스럽고 취득세 중과다. 그러면 분양권 하나 정도 충분히 들고 갈 만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에서는 입지가 좀 괜찮은 애들, 괜찮은 분양권이 미분양이거나 저피에 떴을 때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